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안녕하세요, 네이버보다 테이버. 자, 두 번째 영상, 마블 vs DC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 1편에서는 제가 마블과 DC의 역사,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마블이 망할 뻔하다가 어떻게 부활을 했고 지금 DC는 어떻게 망해가고 있었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DC가 최근에 아주 큰 행사를 하나 열었어요. 요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여기에서 뭐 어떤 게 발표가 됐다더라 이런 거를 찾아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DC 팬덤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이게 우리가 MWC, 이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요런 게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려요. 여기 가면 핸드폰 아니면 관련된 뭐 무선 기술에 대해서 컨퍼런스처럼 열리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블리즈컨, 게임 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아실 거예요. 이거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블리자드에서 블리자드의 게임에 대한 최근 뉴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걸 할 거고 체험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보시면 자동차 좋아하는 형님들 이런 거 보시면 다 아시죠? 뭡니까? 모터쇼. 여기 가면 새로 나온 자동차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갈 거다 하는 컨셉카들, 그리고는 뭐 한정판 자동차 슈퍼카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죠. 다 앉아볼 수 있고 다 타볼 수 있어요. 요런 행사장인데, DC에서는 매년 그 우리 만화책은 코미콘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DC에서 따로 개최를 한 게 이번 DC 팬덤 행사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번에 온라인에서 이걸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새로 나오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새 시즌의 만화, 새 시즌의 뭐 드라마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제작사가 나온다든지 관련된 배우가 나와가지고 화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새로운 영상 공개 아니면 뭐 감독의 질의응답 요런 거를 진행하는 엄청 거대한 이벤트를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DC 팬덤에서는 올해 어떤 게 공개가 됐느냐? 오, 이분이 누구시냐? 원더우먼이에요. 원더우먼 1984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가 됐어요. 또 우리 황금 색깔의 포스터까지 신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히어로 스태틱 샥이라고 하는 흑인 히어로물 영화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까지 DC에서 DC EU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가 뭐냐? 아쿠아맨입니다. 우리가 원더우먼이 성공을 했겠지, 아니면 뭐 배트맨이 성공을 했겠지, 아니면 맨 오브 스틸이 성공했겠지, 아니에요. 아쿠아맨이 1등 했어요. 그러면서 아쿠아맨 2가 나옵니다. 배트맨이 새로운 전설을 쓰려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던 그 로버트 패티슨 형이라 그러면 그 뱀파이어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서 좀 미소년 이러면서 막 깔끔한 귀족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되게 다크한 배트맨으로 돌아온다라는, 확실히 우리가 DC라 그러면 슈퍼맨이 먹여 살린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배트맨이 먹여 살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배트맨은 배트맨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대가 되는 작품이 또 하나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보시면 우리 마고 로비 누나가 예쁘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우리 할리퀸과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게 완전히 예전에 그 똥망했던 역사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마고 로비만 남기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가장 대박이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원래 처음에 촬영했던 저스티스 리그를 우리 HBO 맥스에서 공개를 하겠다. 2021년도에 제발 잭 스나이더 감독판을 우리한테 보여달라라는 그런 청원이 배우, 스태프,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관람객까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지금 마블이랑 DC 요거 두 개를 vs 딱 물어보면 뭡니까? 지금은 마블이지. DC 이거 똥망 영화 못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MCU가 아주 거대해지면서 DC를 찍어 눌렀죠. 완전히 그냥 엉덩이로 깔아뭉갰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DC 같은 경우에는 희대의 역작 조커를 탄생시켰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조커만의 세계, 조커의 성장기 혹은 조커의 탄생기를 그린 이 영화가 19금 영화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죠. 전체 관람가는 어벤져스가 1위죠. 그러니까 DC에서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 뭔가 본인들이 딱 봤을 때 요런 거 말고 안티 히어로 혹은 하나의 캐릭터에 대한 그 매력과 호아킨 피닉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요러한 그 배우의 힘으로 본인의 캐릭터, 본인이 들고 있는 IP를 전 세계에다가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두운 컬러, 그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고독과 진지함에 대한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완전히 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러면 새로 감독 뽑고 새로 배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 촬영하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면 영화가 2, 3년씩은 걸리거든요. 요런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마블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 자, 조커가 2019년 10월에 개봉한 영화예요. 그리고 요 당시에 마블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1, 2, 3 소위 말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사가가 열심히 진행이 되다가 요게 2019년도로 기점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고 난 뒤에 2019년 말 2020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 이제 페이즈 4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 시대는 보시면 스파이더맨으로 일단은 어벤져스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다. 타노스가 죽고 난 뒤에 상황 한번 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블랙 위도우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블랙 위도우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예전 영상을 한번 보여줘요. 왜냐하면 블랙 위도우가 우리 저기 그 엔드게임에서 엔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전 걸 하나 보여주시고 난 뒤에 보면 2020년 11월 달에 이터널스가 나왔어.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떡밥이 풀리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게 언제다? 2020년 11월이었다는 거예요. 계획표만 딱 보더라도 지금 이터널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 안젤리나 졸리 누나 나오죠. 다른 많은 분들 나오는 데다가 누가 나옵니까? 마블리가 나옵니다. 마동석 형이 드디어 할리우드 가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 새끼야 하는 걸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을 상대로 이만한 팔뚝으로 있잖아. 야 이 씨발 이거 하면서 하실 거다. 그냥 요 딱 표만 보더라도 2020년은 마블 팬들 기준으로는 쉬어가는 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그냥 요것만 보면서 1년 내내 다음 영화는 어떻게 나올까? 마동석이 이렇게 잘 될까? 마동석이 죽을까 안 죽을까? 다음은 누가 최종 악당이 될까? 타노스보다 누가 더 셀까?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I'm 아이언맨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가 터졌네. 이거는 반대로 DC에서도 되게 희소식이었던 게 조커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영화를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생긴 거죠. 마블 입장에서는 원래 본인들이 10년 동안 달려왔으니까 잠깐 쉬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뭔가 이렇게 대규모의 팬데믹 사태가 터진 거지만 DC 입장에서는 2021년도까지 원래 찍어놨던 거를 DC 스타일로 다시 한번 만들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인들이 조커로 성공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DC에서 쭉 성공해왔던 그러한 시리즈를 보면 보통 배트맨 시리즈 혹은 슈퍼맨 시리즈였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리부트해가지고 새로 더 배트맨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주 핫한 로버트 패틴슨 형이 이번에는 아주 다크하게 분장하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I am vengeance 이러면서 나는 복수다. 이번에 DC 팬덤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또 한번 언급이 됐냐 그러면 기존의 잭 스나이더 감독 그러니까 기존의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던 이 우리 사과 형님의 배트맨과 이번에 그 로버트 패틴슨 형님이 뱀파이어에서 배트맨으로 바뀐 요 형님의 배트맨은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구가 있고 지구가 또 있고 지구가 또 있어서 여기도 스파이더맨이 있고 여기도 스파이더맨이 있고 여기도 스파이더맨이 있더라. 이게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이거든요. 요거를 DC에서도 공식한 거예요. 얘랑도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스몰빌이라는 요런 그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슈퍼맨이 성장하는 슈퍼맨의 청춘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몰빌에 있는 슈퍼맨이랑 맨 오브 스틸에 나왔던 슈퍼맨이 서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힘겨루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조커라고 하는 요런 브랜드 이분이 있는 곳에는 기존의 배트맨이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점점 쌓이고 점점 모이면 이분들끼리 또 새로운 이벤트로 둘이 이렇게 엮는다든지 같은 이런 뭐 스토리를 엮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블의 어벤져스와 같이 기획된 뭔가 그림이 아니고 그때의 반응을 통한 이벤트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마블은 한 캐릭터는 한 명이 연기하는 거죠. DC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 3명이 동시에 싸우거나 동시에 연합을 하는 요러한 그림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만화책에 있는 요런 이벤트들 있죠. 자, 플래시가 있는데 1대 플래시, 2대 플래시, 옆 동네 플래시, 저기 플래시, 아기 플래시 뭐 이런 거 여자 플래시 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플래시만 나오는 영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원래 만화 그리듯이 우리가 잘하는 거대로 요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90년대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판권을 넘겼어요. 그 마블 스튜디오를 만들고 난 뒤에 누가 인수를 했습니까? 2008년도에 자, 큰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캐릭터 판권을 거의 다 모든 캐릭터 판권을 모으고 싶어하는 디즈니 형님이
마블을 인수하고 난 뒤에 일단은 블레이드랑 헐크는 마블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얘는 영화를 만들던 제작사 뉴시네마라고 하는 거기가 갔죠. 그 다음에 여기도 헐크가 망했죠. 뭐 이러면서 마블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맨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맨도 있고 데드풀도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세기 폭스가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세기 폭스를 디즈니가 통으로 샀죠 이번에. 야, 엑스맨을 내가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야, 마블 MCU에 엑스맨을 데려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야, 그냥 널 사자. 이러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울버린 형님과 헐크 형님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많이 싸우세요. 뭐, 또르도와 나와서 싸우고 이런 거 합니다. 지금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니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니가 갖고 있는 스파이더맨 판권이 있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소니 입장에서는 야 스파이더맨이 개꿀인데 내가 이걸 너한테 안 줄 거야. 뭐 실제로 계약서를 뜯어보시면 마블이 제작하고 뭐 피규어를 판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나중에 비디오를 판다든지 이런 거는 마블의 수익이지만 영화에 대한 수익은 소니가 다 가져가거든요. 영화를 개봉한 박스오피스 성적 말 그대로 극장에서 들어오는 성적은 소니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마블이랑 소니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하지만 마블과 소니도 다 큰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죠. 너와 나의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꾸준히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마블이랑 DC를 우리 보는 상황에서 마블 뒤에는 누가 있다? 마블 뒤에는 디즈니가 있죠. 자, 그럼 디즈니를 보시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100달러였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달러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격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도 2개나 올려놨습니다. 지금 135달러까지 35%가 올랐어요. 슈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고,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은 회복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디즈니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내용, 이런 힘.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에는 보시면 디즈니도 있지요, 픽사도 있지요, 마블도 있지만 스타워즈도 있고 또 CNBC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송국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보통 아동용, 가정용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족 단위 집에다가 주 타겟을 삼아 가지고 본인들의 컨텐츠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반응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상당히 우상향을 많이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 잭 스나이더즈 저스티스 리그 아니면 조커와 같은 진한 컨텐츠, 더 배트맨과 같은 신규 컨텐츠가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HBO 맥스라는 거를 좀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HBO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봉될 새로운 신작 히어로 영화들 시리즈가 이제 2편 3편으로 점점 확장되는 이런 시리즈 영화들과 새로운 히어로 영화 그 다음에 뭐 또 새로운 만화책과 연계된 새로운 이런 시리즈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게 HBO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될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 진짜 3쓴 패배, 3쓴 실패를 맛봤던 요 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느냐? 이분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짐리 인부입니다. 짐리. 그리고는 이분은 한국 분이세요. 어렸을 때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한국 이름은 이용철 님이고요. 현재 DC 코믹스, DC 만화책과 이런 이벤트들을 관리하는 최종 총괄 편집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마블에서 스탠리가 있고 지금 케빈 파이기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이 좀 똑똑합니까? 우리 또 국뽕이 한번 차올라 봐야죠. DC에서 이제 슈퍼맨에 대한 결재권, 배트맨에 대한 결재권을 우리 한국 형님이 들고 계신다. 한국계 우리 사장님이 들고 계시는 상황이다. HBO Max가 실제로는 2020년 5월달에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6개월 정도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라든지 CNN 아니면 카툰 네트워크, HBO, DC 요런 데서 많은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컨텐츠를 공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HBO 같은 경우는 AT&T의 산하에 있는 이러한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우리가 몰랐던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10년쯤
우리나라 이게 짤방으로 많이 쓰였죠. 댓글에 이런 거 많이 올라왔는데 이 어노잉 오렌지 겁나 웃긴 얘도 우리가 지금 HBO 밑에 있는 카툰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또 보시면 파워퍼프걸, 요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 요것도 HBO 밑에서 제작이 된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치토스 먹을 때 따져 모았었죠. 이게 바로 루니툰인데요. 요것도 AT&T에서 지금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요거 한 번 본 사람, 한 번만 본 사람 없어요. 이거 좋다 재밌어가지고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AT&T에서 현재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HBO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 가장 위대한 범죄 스릴러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소프라노스가 HBO에서 제작이 됐고요. 또 보시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옛날 드라마긴 한데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명대사가 하나 있죠. 뭐냐 그러면 Where is my Lucky? 라고 하는 담배 찾는 거 있어요. 계속 그 밑에 뭐 일병, 병장 이런 애들한테 말 담배 내놔라고.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난 뒤에 딱 돌아오면 야 담배 내놔 이러면서 Where is my Lucky? 이러면서 졸라 썩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한때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 럭키 스트라이크가 저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용엄마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용엄마가 어디 나왔습니까? 왕자의 게임 시리즈. 요게 이제 작년에 끝났죠. 똥망으로 끝나긴 했는데 요게 전 세계에서 드라마 시청률 2010년대 중에서는 거의 탑일 거예요. 그리고는 요거 끝나갈 때가 무섭게 또 뭐가 나왔느냐? 체르노빌. 완전 실사 영화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거의 뭐 아카데미 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큐멘터리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다. 거의 이거는 뭐 100% 다큐 수준의 드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적 검증이 철저했던 완벽한 작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요런 것도 HBO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즉 HBO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 박스 오피스예요. 여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드라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캐릭터들과 워너브라더스도 만든 영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지금 DC에서 조커와 같은 완전히 본인들만의 색깔을 찾은 새로운 신작 영화들이 많이 나올 거다. 지금 그 HBO 맥스가 2020년 5월달부터 미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전에는 HBO 자체도 유료 케이블 채널이었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그 서구권에서는 저거는 당연히 우리가 돈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던 그런 케이블 채널들이고 이게 이제 OTT 사업자로 새로 진출했습니다. 원래 결제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원래 본인들의 퀄리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심지어는 얘들은 디즈니 플러스보다 늦게 시작했죠. 6개월이나 늦었는데 월 결제 가격은 2배를 받아 처먹고 있습니다. 배짱 장사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고 마블의 기대감이 있고 캐릭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AT&T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 디즈니는 50% 폭락을 했지만 얘는 50%까지는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선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점 기준으로 $40 정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25%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30% 정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AT&T가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업은 바로 핸드폰 사업이에요. 통신 사업. AT&T는 통신 사업자거든요. 여기가 타임워너를 인수를 하면서 타임지, CNN, 워너브라더스, DC 이런 거를 인수를 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본인들의 주 사업처는 5G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 실적 같은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5G가 앞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 1등이고요. 2등이 AT&T고요. 3등이 T모바일이에요. 규모로 봤을 때는. OTT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문화, 컨텐츠, 방송 쪽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드라마 제작 능력도 그러한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제가 디즈니한 말씀드렸죠. 그때 뭐 재미없을 수 있다 뭐 요런 게 앞으로 가능성으로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가능성이 지금 생각보다 좀 일찍 오고 있어요. 저는 연말을 봤는데 디즈니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어떨까라고 한번 보면서 최근에 DC 팬덤 이벤트와 함께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디즈니로 좀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든지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났는데 디즈니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지갑이 좀 빵빵해지신 분이 계신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감히 고합니다. 치킨 내놓으세요. 어쨌든 20세기에는 DC가 압도적인 우위였고 21세기에 들어서는 마블이 조금 더 크게 성장을 했지만 마블은 마블만의 스타일대로 계속 MCU라는 것을 만들어 나갈 것 같고 DC 같은 경우에는 DC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또 특히 미국에서는
미드가 엄청나게 성공해 있는 상황입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HBO가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와 HBO 맥스에 대해서 그 둘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서로 싸우는지도 한번 좀 흥미롭게 지켜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일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형 지갑을 내 지갑처럼, 누나 눈을 내 돈처럼, 자, 모든 시청자, 구독자, 모든 팬분들이 우리 강남의 간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재미있는 주제로 또 알찬 내용으로 영상 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